11월 6일자 열린 정례 간부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군정에 대한 전달 및 협조 사항이 있는 부서에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미래 전략 담당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하동형 청년 통장 지원 사업 신청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까지 100명의 대상으로 해서 접수를 받고 있는데 개인 소득이 있는 청년들이 되겠습니다. 월 10만 원 본인 저축을 하면은 군에서 10만 원 지원을 해서 36개월 만기 때는 720만 원 원금의 이자가 적립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은면장께서는 신청 안내 홍보에 만전하게 해주시고 또 청년들도 많은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2년, 23년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사업 점검이 11월 9일 날 있습니다.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서 저희 군의 4개 사업 점검을 하게 되겠습니다. 자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올해 초에 행안부 공모사업으로 공감이 가득 사업 품앗이 매칭 어플 하루 하동하고 배움 원데이 클래스 요 어플 사업 선정이 돼서 지금 거의 완료가 되었습니다. 요 부분은 품앗이 매칭 어플은 이용량이 가장 많을 것으로 보이는 옥정면에서 사업 설명을 하고 시범 사용 안내도 하고 하겠습니다. 옥정 면장 그리고 인근의 북천 면장께서는 주민 참여 안내 홍보를 해주시고 그리고 원데이 클래스 관련 하루 하동 하고 품앗이 벌 하루 같이 해서 11월 9일 날 군청 소회의실에서 농장주나 지역 민간계 공무원 모시고 앱 사용법 시연하고 활용법 안내 등을 하겠습니다. 이 부분도 면장들께서는 홍보를 많이 좀 해주시고 주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안내를 해드렸었는데 청년 역량 강화 교육 신청을 금주 10일까지 5개 강좌에 받고 있습니다. 많이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만은 행안부 청년마을 만들기 지원 사업으로 다른 파도에서 빅 프리마켓을 11월 토요일부터 11월 12일 일요일까지 악양 동정호 광장에서 개최를 하게 됩니다. 이 부분은 청년마을 만들기 성과 공유와 청년 정책 홍보 그리고 프리마켓 등을 운영하게 됩니다. 이 부분도 은면장께서는 많이 홍보를 해주시고 우리 청년들도 많이 참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 행사지만은 미리 안내를 해드립니다. 기농기촌 화합 한마당 행사가 다음 주 수요일 너뱅이 꿈에서 1시부터 개최가 됩니다. 사례 발표라든지 프리마켓 화합 한마당 행사 등이 개최가 되는데 읍면 기농기촌자들이 많이 참여될 수 있도록 안내해 주시고 은면장님도 홍보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과입니다. 지난 11월 2일 날 내년도 당초예산 최종 조정 회의가 있었습니다. 예산안이 거의 마무리되어 가고 있는데요. 우리 국민들의 복지 정진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들이 누락되지 않았는지 부서별로 최종 점검을 한번 해주시고 결과를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행천면에 대한 종합감사가 오늘부터 금요일까지 실시됩니다. 우리 부서에서는 업무 추진하는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반기 도시군 합동 감찰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11월 중에 실시되고 있는데요. 아직 날짜가 최종 지정은 되지 않았습니다만은 11월 중에 실시될 계획입니다. 우리 전 공직자들이 개인 공직기관을 확립할 수 있도록 부서장님들 적극 챙겨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한국자유총연맹에서 자유수호 기반조성 워크숍을 11월 9일부터 10일까지 개최합니다. 부군수님 모시고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과입니다. 11월 하동 아카데미 접수 중 프로그램은 18건입니다. 부서별 협조사항입니다. 부서별로 국민교육 프로그램이 있는 부서는
하동 아카데미 홈페이지에 빠짐없이 게시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수강 신청 희망자 분들의 한눈에 보는 하동 아카데미를 활용하여 사용자 편의를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은 그 경남 행복 지킴이단 출범식 그 참석입니다. 오늘 오후 2시 30분부터 경상남 도청에서 각 시군 그 지역사회 협의체 위원 등 200여 명을 그 대상으로 지금 현재 복지사각지대 해소 및 그 위기가구 출범 발굴 지원에 대한 그 경남 행복 지킴이단 출범식을 그 개최합니다. 오늘 우리 군에서는 그 저를 포함해서 10명이 참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그 경남 행복 지킴이단 출범과 동시에 그 지난 8월 29일 지역사회 협의체와 그 하동우체국, 한전 등 그 총 8개 기관 단체와 그 업무 협약 추진 중인 우리 이웃 찾기 한 걸음 더 플러스 사업을 더욱 내실 있게 그 운영해서 그 복지사각지대 해소 및 위기가구 발굴에 그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만 코로나19 그 생활 지원비 지원 사업 안내입니다. 저번 8월 31일부터 그 코로나19가 그 4급 감염병으로 그 전환됨에 따라서 코로나19 생활 지원비 지원 사업이 중단이 되었습니다. 다만 그 4급 전환 시행일 전날인 8월 30일까지 양성 확인 통지 문자를 받은 분은 격리 기간이 종료된 날의 2일로부터 90일 이내 그 신청 가능할 수 있으므로 지금 아직까지 신청 안 하신 분들은 신청할 수 있기를 홍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족정책과입니다. 찾아가는 이동복지관 해피투게더가 11월 12일 10시부터 12시까지 진교면 복지회관에서 개최됩니다. 행사 내용은 건강복지상담, 장수사진 촬영, 음악공연, 각종 체험부스를 운영합니다. 어르신들의 많은 참석과 홍보 부탁드립니다. 예, 재정관리과입니다. 도유재산 대부료 및 변상금 그 체납액에 대한 일제 정리를 추진하겠습니다. 11월 23일부터 2023년 11월 2일 현재 체납 현황은 간현도 체납액이 31건에 1,557만 원과 현년도 체납액 21건에 920만 원으로 총 체납액은 52건에 2,474만 원, 7만 원입니다. 그동안 그 전 체납자에 대해서 독촉장을 발송하였고 총 39건 6명의 체납자에 대해서는 2,100만 원의 압류를 실시하였습니다. 10월부터 11월 하반기 그 체납의 일제 정리 기간을 운영해서 징수의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은과입니다. 2024년도 지적 제조사 사업 대상지는 상계지구 1004필지로 악행면 상신지구, 정량면 동천지구, 고전면 시목 노화지구입니다. 대상지 지적 제조사 청량을 위한 청량 기준점 위치 선점 및 관측을 이번 주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입니다. 먼저 공연장 상주단체 공모사업으로 추진하는 극단 현장의 카툰 마음쇼의 앙코르 공연이 이번 주 수요일 11시 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개최됩니다. 초등생 단체 관람 예약되어 있으며 국민들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상주단체 공모사업은 전액 국비사업으로 올해 처음으로 선정되어 3건의 공연을 6회 실시하였으며 1,600여 명이 관람하였습니다. 내년에도 적극 공모하여 국민들의 다양한 문화 혜택을 누리도록 하겠습니다. 11월 8일 오전 11시라는 예. 거죠? 예. 수요일이네요, 그죠? 예. 이번 주 수요일. 그러니까 일종의 마임쇼다. 예, 맞습니다. 앙코르 공연입니다. 예. 주로 이제 초등학생들이 많이 이렇게 예, 단체 관람. 단체로 오면 즐거운 시간 되겠다, 그죠? 예, 맞습니다. 교육지원청하고 적극 좀 협조도 하시고, 예. 학부모와 같이 올 수 있는 건가요? 시간이 이제 우리가 전에는 밤에도 하고 했는데 이번에 앙코르 공연에 대해서 학생 위주로 해서 그 11시다 보니까는 학부모 오기는 조금 애로사항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일단 일반 국민들도 오도록 그리 지금 그럼요. 예, 홍보를 하고 학부모하고 같이 오면 좋겠다, 그죠? 예, 맞습니다. 이제 극단 현장에서 이렇게 공연하는 것이고 우수한 그 마임 이런 공연이다, 그죠?
예, 맞습니다. 네, 홍보 좀 열심히 하십시오. 예, 그래야겠습니다. 다음 이번 주 토요일 11시 옥정 고선 상성에서 동학혁명 위령탑 동학농민혁명군 위령식이 개최됩니다. 또한 내일 화요일 2시 30분에는 하동군 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 발족에 따른 군수님과의 면담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다음 하동예술단 단원 위촉식이 오늘 간부회의 후 대회의실에서 군수님을 모시고 개최됩니다. 맛보기 공연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국소당과장님, 당가소 직원들도 참석하여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입니다. 영농철 막바지에 이르러 영농 폐비닐 집중 수거토록 하겠습니다. 사전 홍보로 읍면별 새마을 지도자와 함께 수거해 놓은 폐비닐을 11월 9일 오전 9시부터 임시 집화 장소인 스포츠파크 조성부지 공터에서 집결한 후 한국환경관리공단에 위탁 처리도록 하겠습니다. 읍면에서는 배지 포장 및 축사 폐비닐을 제외한 일반 및 멀칭 폐비닐을 배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산림독식과입니다. 보고서 외에 두 건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갑자기 많은 비가 내려 등산로 유실이 우려됩니다. 형제봉을 중심으로 해서 주요 등산로를 저희들 인력을 통해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성림공원 소나무 생육 상태를 화요일 조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맨발 걷기 붐으로 많은 이용객 및 관광객들이 하동 성림을 찾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다 보니 소나무 주변에 다밥이 예상되어 소나무 생육 환경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저희들 나무병원과 협의해서 1차 생육 상태를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소사업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절기 대비 상수 시설물 사전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점검 기간은 10월 16일부터 11월 15일까지며 점검 대상은 취정수장 3개소, 배수지 5개소, 마을 상수와 소규모 급수시설 223개소입니다. 점검 결과 노출관은 동파 예방을 위하여 보온 조치하였으며 노후 밸브와 유량계는 일부 교체하였습니다. 상수 관리원 15명을 투입하여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나 일부 누락 부분이 발생할 수 있으니 국민들께서도 동절기 상수시설 피해가 우려되는 시설물을 발견할 경우 수소사업과로 연락 주시면 신속하게 조치하겠습니다. 예, 시설체육과입니다. 남해안 남정권 생활체육교류전이 11월 8일 날 여수시에서 개최가 됩니다. 9개 시군에서 4개 종목에 600여 명이 참석을 합니다. 우리 굴에서는 3개 종목에 180여 명이 참석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파크 골프 해낭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안내를 좀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개장한 행천을 비롯해서 진교, 고전, 행천 세 곳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에게 가장 많은 인기를 끌고 있는 종목을 반영하던 많은 분들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평일에는 한 100여 명, 주말에는 120여 명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중에서 외부인이 한 25%를 차지하고 있어서 우리 관내 이용하는 분들이 불편을 조금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에서는 진교에 18호를 추가를 설치하고 있고 앞으로 섬진강변, 악양천변, 생활체육공원에 저희들이 건역별로 우선 설치 가능한 곳에 추가로 설치할 계획이 있습니다. 추가 설치뿐만 아니고 사후 관리에도 만전을 기해서 이용하는 데 불편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경기기업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도시가스 공급 사업 추진 사항입니다. 대상은 하동읍 신기마을하고 비파 상거리 인원입니다. 10월 말 현재 신기마을하고 비파 상거리에는 공급관 매설이 완료되었습니다. 11월 1일 공급관에 가스 통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사용 주민들께서는 공급관 및 내관 공사 완료되면 가스 공급 전 검사 후 가스가 사용이 가능합니다. 15일까지 공급관 매설 임시 포장 구간 전면 포장을 다시 하겠습니다. 해서 주민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12월 말까지 가스 공급이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목표는 한 104세대가 되겠습니다.
예, 도시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 하동구 미래도시 종합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읍면별 주민 설명과 주민 의견 청취를 하고자 합니다. 이번 주에는 청암과 금성, 옥종, 하계민에서 개최하겠으며 해당 민에서는 많은 의견이 제시될 수 있도록 주민 홍보에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안전교통과 보고드리겠습니다. 어제 오늘 양해가 약 한 67mm, 현천 같은 85mm 비가 가을 비침으로 좀 많이 내린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 뭐 피해 사항은 없고 농작물이나 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했습니다. 그리고 금주 수요일부터 기온이 약 3도씨 정도 많이 떨어질 것 같습니다. 건강이나 농작물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투자유치과입니다. 11월 6일부터 3일간 부산에서 개최되는 인베스트 코리아 서밋에 참석하여 참가 기업을 대상으로 대손과 갈사 투자 유치 활동을 실시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 보고드리겠습니다. 11월 찾아가는 치매 예방 교육 및 치매 조기 검진을 11월 6일부터 11월 12일까지 희망마을, 청안면 명호마을 등 3개 마을 주민을 대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축상가입니다. 서울 럼피스킨병 백신 접종 추진 사항입니다. 우리 군 접종 대상은 516농가에 18,126도입니다. 11월 1일부터 접종을 시작하여 11월 5일 기준 332농가에 9,600도를 접종하여 접종률은 53%입니다. 10일까지 백신 접종을 완료토록 하고 백신 접종 후 이상 증세 등 임상 예찰을 통해 사후 관리에 철저히 기하겠습니다. 또한 백신 접종 후 3주 후에 항체가 형성되므로 항체가 형성되기 전에 3주 동안 축사 소독과 병을 매개하는 흡혈곤충 방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농업소독가입니다. 23년산 공공비축미 매입이 내일 고전면을 시작으로 8일에는 정량 화괴 하동업, 9일에는 횡천 청암 고전면, 10일에는 하동업 청암면이 시작이 됩니다. 다음은 24년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신청건입니다. 11월 9일부터 12월 8일까지 하동군 관내 경작 필지를 대상으로 유기질비료 구입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읍면 농지 소재지 읍면 사무소에 신청하시면 되는데 공급은 24년 1월부터 12월까지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군수님께서 당부 말씀을 하시겠습니다. 다들 뭐 유튜브로 이렇게 중계가 되니까 뭐 더 많은 정보를 정책 정보를 국민들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뭐 좀 예전보다도 더 회의가 좀 풍성해지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더 국민이 궁금해하는 정책 상황에 대해서 더욱더 깊이 있게 다양하게 이렇게 정보를 전달해주는 통로가 되길 바라고요. 또 우리가 어느 정도 이렇게 궤도에 오르게 되면 이렇게 공개적으로 회의하는 이런 내용에 대해서 한번 회의 마치고 나서 정리를 해서 이렇게 이런 내용이 있었다. 뭐 그런 정도 또 브리핑도 한번 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 다양하게 또 다른 루트를 통해서 이런 유튜브 방송에 대해서 홍보도 좀 하셔서 주민들과 군민들과 직접 소통하는 군정의 모습을 좀 보여드릴 수 있도록 더 발전시켰으면 좋겠습니다. 건축가에서 주로 뭐 여러 개를 하고 있는데 국민들이 매우 궁금해하는 부분이고 그렇거든요. 청년 보금자리 조성 앞으로 일정이 어떻게 되는지, 또 더 살기 좋은 아파트 만들기 그 성과와 지금 이런 향후 이렇게 강조점을 두는 부분이 어디인지, 그리고 LH 고령자 아파트에 대해서도 어떻게 진행되고 어떻게 나아가는지에 대해서
이런 정보들은 굉장히 중요하고도 국민들이 관심 갖는 정보란 말이죠. 이런 데 대해서 보도 자료를 내거나 또 오늘 같이 이런 공개적인 회의를 통해서 이야기를 좀 할 수 있어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정책 간에 연계와 이렇게 통합이 정말 안 된다라는 걸 느끼는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게 이제 주택 문제예요. 빈집 문제, 주택 문제인데 우리 건축과에서만 하는 것도 여러 가지잖아요. 지금 농촌 주택 개량 사업 있고 농어촌 빈집 정비 사업이 있고 그다음에 그 하동 청년 나눔 주택 사업 이번 주에 업무 보고를 하시려고 준비한 이 내용만 해도 3개예요. 그런데다가 기농기촌과 또 농어교육센터에서 하고 있는 각종 기농기촌에 관련되어지는 빈집을 이렇게 정비해서 우리 기농기촌에 제공하는 이런 정책들 이게 전혀 별개로 논다는 거죠. 누가 어느 한 부서에서 통과를 하고 해야 되는 이건 기획 예산과에서 해줘야 된다. 쭉 이렇게 정리정돈해서 그래서 빈집을 바깥에서 우리가 기농기촌 하실 분들 우리가 하동군에 올해 기촌자가 많이 늘었어요. 기촌자의 90%는 전입세대의 90%는 기촌입니다. 10% 정도가 기농이고 또 기촌하신 분들이 기농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서 그야말로 기촌자가 이렇게 하동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번 의회를 통해서 하동 향후들 기촌 또 하실 때 또 특별히 상징적인 의미이긴 합니다만은 대우하겠다라는 의지도 표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동 인구가 지금 42,000이 깨지고 나서도 그래도 희망을 품는 것이 기촌 기농자 아닙니까? 전체적으로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하동군의 인구 유지를 하는 가장 큰 힘이 기촌입니다. 지금 기촌자 없으면 3년 안에 망하는 게 하동군입니다. 우리가 그 기촌자를 하동의 어떤 활력을 유지하는 그 가장 큰 그 몫을 그분들한테 의지하고 있는데 그분들에 대해서 제대로 우리가 정책적 포션을 갖고 이렇게 지원해드리고 부족한 점을 해결해서 더 많은 분들이 오시고 또 더 정착을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데 충분한 정책적 관심을 가졌느냐.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저는 우리 그 공무원들이 전략적으로 전사적으로 이 부분을 관심을 가졌다라기보다는 담당 부서의 그냥 개별 업무 정도로 취급한 것 같습니다. 핵심은 지금 현재 가장 큰 핵심은 이제 그런 것이고 이분들이 왔을 때 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왔을 때 잘 만족스럽게 하고 또 올 수 있게 만드는 것이 바로 기존 하동 주민들도 같이 잘 살게 되는 하동 정주여건 개선이거든요. 학교 통합도, 교육도, 의료 종합병원도, 하동 아카데미를 비롯한 여러 가지 만족도, 아이를 키우고 교통 편의를 정진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 주민과 기촌하신 분들이 잘 이렇게 만족하며 살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것이고 근본적인 큰 흐름은 그런 걸 동시에 추진하면서 기촌 기농자에 대한 존중 또는 배려 이런 부분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중에서 그분들 만나보면 열이면 열, 백이면 백 모든 분들이 하는 이야기가 방이 없다는 거예요. 집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촌에 성공하시고 귀농에 성공하신 분들 물어보면 성공 제1조건이 안정적 주거, 집, 방 이 이야기예요. 그동안 저는 이 이야기를 제 기억만으로도 최소한 10여 차례 이상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의 관심은 제가 느끼는 절박함만큼은 되지 않는 것 같다. 보십시오. 지금 뭐 여러분들 머릿속에 딱 이렇게 누가 하동에 내가 살고 싶어. 빈집을 좀 찾아서 내가 좀 당분간 집을 짓거나 하기 전까지 좀 빈집 좀 찾아줘. 소개해줘. 그럼 여러분들 그 생각 속에 어느 부스에 어디로 안내를 해서 어떤 프로그램이 있다는 걸 한 번에 이야기해 줄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럼 이거 만들어야죠. 오늘 제가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농촌주택 2023 주택 개량 사업이 융자가 이제 있죠. 사업량이 50동이고 농촌 지역의 노후 불량 주택 신축 증축 대수선에 소요되는 비용의 융자를 100% 해주는 사업이 50개고요. 지금 이게 추진 실적을 보면 49곳에서 거의 다 소진되고 있잖아요.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 그러면 그만큼 호응이 좋다는 이야기인데 농어촌 그 주택개량 사업을 통해서 또 기농기촌하고 연결시킬 만한 물량을 확보하는 그런 방법은 없는지. 여기 49개를 선정을 해서 아직까지 착수 안 된 분이 절반인데 그럼 더 독려를 한다든지 농어촌 빈집 정비에서 철거하고 하는 철거비 지원해 주는 사업들 있잖아요. 그러면 철거를 하면서 다시 그걸 새로운 집을 짓게 유도하는 거라든지 하동 청년 나눔주택 사업이 또 10동이고 동별로 2천만 원씩 해서 리모델링 비용을 지급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10개 올해 완료됐다. 10개 계획인데 4개 지금 되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귀농귀촌 하시는 분들하고 전혀 연결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전혀 별개라는 거죠. 그리고 그 각종 통계에 내보면 정부 조사해 보면 뭐 하동의 빈집이 100몇십 개인데 우리 홈페이지에는 2개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펑크가 나도 대단히 큰 펑크가 난 거예요. 우리 하동군이 현재 가장 절실하게 인구를 유지하고 지역의 활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기촌자를 지원을 해줘. 기촌자들이 지원해 줘야 되는데 그분들이 가장 절실하게 원하는 것이 주거인데 그 주거를 체계적으로 우리가 정리해서 정책 목표화해서 정돈을 해서 전달해 주는 이 기능이 없다는 거죠. 그냥 정부 도나 국가가 만든 그런 사업들 갈래만 이렇게 자기 업무로 인식해서 그 갈래 사업만 유지를 하는 거죠.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 물론 그 부서 간의 벽이 있고 자기한테 주어진 업무만 열심히 하는 것이 공무원의 도리가 맞습니다. 그런데 전략적으로 이처럼 우리의 근본적인 하동군의 그 활력을 위한 근본적인 수단이 되는 것에 대해서는 니네 할 것 없이 좀 관심을 갖고 같은 목표를 해서 움직여야 된다는 거죠. 특히 이 부분은 과장, 국장급 간부들의 역할이 정말 중요합니다. 특히 이런 빈집이라든지 그 귀농귀촌자들에 대해서 주거를 책임지고 공급해야 될 주체가 누구죠? 담당과가 어디입니까? 어느 과장님이세요? 어느 부서가 귀농귀촌자에 대해서 주거를 제공하는 가장 주무 책임 과장님이십니까? 네, 귀농귀촌은 저희 그 미래전략 담당에서 지금 그 주거 지원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부서의 그 주택을 정비하고 정리하고 빈집을 만들고
또 이제 그렇게 하는 것과 충분히 연계되고 종합적으로 통계를 관리하고 있습니까? 전체적인 통계는 관리를 하지 않고 있고요. 일단 건축가에서 하고 있는 빈집 정보는 저희들이 좀 받아서 현장에 또 체크도 해보고 그리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귀촌 귀농자들은 절실하게 주거를 지금 받기를 원하는데 내년도 정책 우리 예산을 짤 때 이것은 이제 한번 기획부서가 기획에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시죠. 목표도 정하고요. 우리 하동군의 귀농 귀촌자들한테 빈집 몇 개 해주겠다. 목표도 정하고 빈집을 소개해 주는 것도 있을 것이고 고쳐서 이게 적응하는 프로그램도 있을 것이고 뭐 여러 가지 이제 본인들이 주도를 했을 때 우리가 도와주는 것도 있을 텐데 다른 시군에 하고 있는 것도 같이 좀 잘하고 있는 것을 비교를 해서 내년에 목표를 딱 정하시죠. 그리고 목표를 예산에 목표 달성을 위한 우리 예산 사업에 어느 정도 어떻게 반영할 것이다 종합 계획을 마련해서 저한테 보고도 하고 내년 예산에 반영해 주시길 바랍니다. 수요조차 자체도 안 돼 있는 것 같고 귀농 귀촌 하신 분들이 이렇게 집을 어떻게 주거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지 그분들의 욕구가 어디에 있는지에 대해서도 얼마만큼 있는지에 대한 것부터가 우리가 체계적으로 파악이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그거는 뭐 급하게 지금 시일이 소요되는 것이니까 당장 그분들 수요를 파악할 수 있는 뭐 하루 만에 파악하기는 힘들 것 같고 그 파악을 위한 준비도 하시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귀농 귀촌자에게 빈집을 찾아서 제공해주는 이 프로그램의 정책 목표 전체적으로 몇 세대를 공급하겠다. 귀농 귀촌자들이 우리가 1000명이니까요. 뭐 10% 100명의 귀농 귀촌자한테는 우리가 빈집을 마련해서 제공하겠다든지 주도로 우리 하동군 주도로 20%가 되든 적절하게 정책 목표를 정하고 그 필요한 수단이 뭐다 라고 해서 필요한 예산은 뭐다 이렇게 해서 내년도의 예산에 곧 뭐 이번 주 중으로 예산 사업을 확정해야죠. 예, 바쁩니다 지금요. 이게 내년도 사업의 핵심 사업 중에 하나가 되어야 된다. 이 말씀을 꼭 드립니다. 보고해 주시고 예산에 반영해 줄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각종 농촌 협약을 준비하거나 마을 만들기를 준비하거나 또 각종 중심지 활성화 사업, 기초생활 거점 사업의 후속 사업 등으로 온갖 프로그램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뭐 꽃꽂이부터 해서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프로그램들이 제공하는데 이게 너무 중구난방 아닙니까? 그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각종 농어촌 개발 사업 관련해서 역량 강화 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시행되고 있는 각종 이 프로그램들, 평생학습 프로그램들 이걸 하동 아카데미와 연계해서 차라리 그 역량 강화되는 분들 대상이 되는 분들을 하동 아카데미 각 읍면별로 복지관도 만들어지고 뭐 그렇지 않습니까? 좀 연계를 해서 그걸로 대체해서 이렇게 프로그램을 정리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될 과제다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담당 부서는 그걸 각종 농촌개발 사업의 핵심 업무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농촌 개발 사업, 농촌 협약을 우리가 유치는 못하면서 그게 주어진 그 사업의 개별 교육 프로그램을 어떻게 운영할까에 대해서는 이제 큰 코끼리 발톱만 만지고 있는 거죠, 장님이. 뭐 나쁜 건 아닙니다만은 이제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좀 어려운 과제이긴 해요.
좀 그 핵심 역량 강화 사업 내용이 있다면 우리 하동 아카데미 프로그램에 참여함으로써 그걸 대체하는 그런 방법 없는지 그렇게 해서 좀 중복을 줄이고 효과도 좀 거두고 프로그램 마련하는데도 중복적으로 고생 안 해도 되잖아요. 그건 대부분 또 다른 사람들한테 아웃소싱 줘가지고 이렇게 또 운영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좀 부서 간의 벽을 좀 허무는 일인데 그 틀을 마련하는데 좀 고민을 좀 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청년 보금자리 조성 앞으로 일정이 어떻게 됩니까? 네, 11월 초에 그 실시 설계 지금 그 최종 납품을 받고 그 12월 달에는 그 착공에 들어가고 내년 연말 안에 준공을 하고 그 준공되기 전에 내년 상반기쯤에 그 세부적인 기준을 마련해서 미리 그 공고를 하고 2025년 초부터는 1월경에 1, 2월 이사가 많은 시기입니다. 그 시기에 입주가 되도록 진행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으로 정례 간부회를 마치겠습니다.